안녕하십니까. 지게차 시험의 강의를 맡은 전범주입니다. 이번에 일타 클래스를 통해서 수험생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수험생 여러분께서 지게차 시험을 가장 쉽고 빠르게 합격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무슨 시간이냐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이에요. 지게차 시험의 출제 분석, 강의 특징, 강의 커리큘럼, 학습 전략 등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우리가 먼저 출제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평균 출제 비율 분석이에요. 그 전에 그러면 우리 지게차 시험의 가장 기본적인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좀 알아볼게요. 자, 우리 지게차 시험 몇 문제 보는 시험이죠? 그렇죠. 60문제를 보는 시험이에요. 시험 시간은요. 그렇죠. 1시간 60분 동안 보는 시험이고요. 그 다음에 몇 점을 맞아야 붙는 시험이죠? 맞아요? 그렇죠. 60점을 맞아 붙는 절대평가 시험이죠. 60이에요. 전부 다 60, 60, 60. 자, 여기서 60점이라고 하면 전체 60문제에서 몇 문제에 해당되냐면, 그렇죠. 36문제를 맞아야만 되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됐죠? 이거는 뭐, 지게차를 공부하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럼 이제 이어서 평균 출제 비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몇 가지가 구성되어 있냐면 저 과목 챕터가요. 9개의 챕터로 구분이 되어 있어요. 이 9개의 챕터마다 어느 정도로 출제가 되느냐,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데이터를 뽑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참고를 하시란 얘기죠. 자, 먼저 안전관리 파트가 있어요. 이 안전관리 파트는 약 16.7%, 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작업 전후 점검이라는 파트가 있어요. 이 파트는 6.7%,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돼요. 다음에 화물 적재 운반 하역 작업, 이 파트는 6.7%, 여기서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저 도로주행 파트예요. 이 도로주행은 16.7%, 10문제가 출제가 돼요. 다음에는 기관 이제 엔진 구조 파트인데요. 이 파트는 이제 11%, 약 한 6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다음엔 전기장치, 몇 프로요? 한 6.7%, 4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네요. 다음에는 전후진 주행장치예요. 이 파트도 전기장치와 마찬가지로 6.7%, 한 4문제 정도가 출제되고요. 다음에 유압장치는 16.7%, 10문제 정도 출제되고, 마지막으로 작업장치 파트는 13.2%, 8문제가 출제가 되네요. 그래서 토합 전체 60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예요. 저희가 이 데이터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지게차 시험 중에서 이 챕터 중이죠. 챕터 중에서 어느 파트가 많이 출제되는가를 저희가 알고 그 파트에 좀 더 중점적으로 힘을 실어서 공부의 강도를 좀 높이자는 취지에서 이걸 만든 거예요. 그럼 거기서 좀 더 열심히 많이 공부를 해서 많은 득점을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 비율을 분석을 한 거니까요. 참고를 하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어느 파트가 좀 많이 출제가 된 거죠? 첫 번째 뭐 안전관리 파트라든가. 또한 그렇죠. 도로주행 파트. 그다음에 기관 엔진도 한 6문제 정도 출제됐고요. 다음에 유압장치, 작업장치. 요것만 봐도 약 몇 문제예요? 한 44문제 정도네요. 약 한 75%, 한 80% 출제가 되네요. 요 파트에 좀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공부하시는 의미로 저희가 이 자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다음엔 출제 방식이에요. 저 지게차 시험이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저희는 이제 문제 은행 방식이에요. 이 문제 은행 방식이 뭐냐면 기존의 지게차 운전면허에 출제되었던 그 문제들 있잖아요. 그 기출문제 풀이 있어요. 거기서 일부를 끄집어내서 재배열해서 만드는 문제 은행 방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나 여러분이 뭐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기출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자, 연장선상인데요. 난이도 분석에 따른 출제 비율이에요.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기출 문제 중에서도요. 동일하거나 유사한 문제가 약 70% 정도. 몇 점이에요? 이것만 열심히 해서 다 맞추면 70점을 맞아요. 이것만 맞아도 합격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를 우리가 분석하고 기출 문제를 중점적으로 공부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죠. 그럼 나머지 30%는요. 그렇죠. 생소한 문제, 즉 처음 보는 문제 아닙니까? 이 처음 보는 문제 어떻게 해야 돼요? 버려야 돼요? 안 풀어야 돼요? 그러지 않죠. 왜요? 저희 시험 무슨 시험이에요? 사지선다 객관식 문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래도 할 수 있어요. 모르면 그렇죠. 찍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찍는 방법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찍는 방법도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뭐냐면 확률적으로 이거를 쫓아 하시면 합격으로 좀 더 가까이 가실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저희가 출제된 거를 기준으로 나름대로 분석한 거니까요. 이거는 반드시 저희가 하라는 대로 하셔야 돼요.
되셨죠? 자, 그럼 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 같은 번호로 찍으셔야 돼요. 학창 시절에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모르는 문제 같은 경우 많이 이제 찍기도 하셨는데 저희가 그 문제 찍을 때 어떻게 찍어요? 한 번으로 찍어요? 막 지그재그로 찍어요. 뭐 3이, 3이, 뭐 2, 1, 막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찍잖아요. 근데 웃긴 게 그 찍은 것들이 맞아요, 틀려요? 다 틀리잖아요. 참 희한하더라고요. 답만 다 피해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확률적인 뭐라면 한 번으로 찍는데 맞을 확률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번호 찍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정확히 알고 푼 문제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로 찍어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께서요, 지게차 시험을 저랑 공부하시잖아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무조건 60점은 받아요. 이건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저랑 같이 공부하신다면. 그런데 혹이나 우리는 인공지능이 아니잖아요. 알파고가 아니잖아요. 뭘 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실수하잖아요. 실수를 하다 보니까 60점을 못 맞는 경우가 있죠. 그렇지만 그런다 할지라도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몇 점은 꼭 받아요? 반드시? 반타작, 즉 50점은 반드시 맞으실 수 있을 거예요. 이거는 제가 맞게 해드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럼 50점은 우리가 60문제를 보니까 몇 문제예요? 그렇죠? 30문제.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이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확실히 알고 푼 문제잖아요. 그러면 이 알고 푼 문제에 대한 개수를 여러분 쉬시는 거예요. 어떻게 쉬느냐? 저희가 푼 문제 중에 사지선다니까 1, 2, 3, 4번으로 체크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번으로 체크된 게 몇 개인가 쉬어보니까 10문제예요. 2번으로 체크된 게 7개예요. 3번으로 체크된 게 8개예요. 4번으로 체크된 게 5개예요. 그러면 정확히 알고 푼 문제잖아요. 그 중에서 가장 적게 나온 번호가 몇 번이에요? 4번이죠. 4번이 5개밖에 안 나왔잖아요. 결국 나머지 30문제는 뭐로 찍으라는 거예요? 그렇죠. 4번으로 찍으라는 얘기죠. 그러면 반드시 합격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왜 그러냐면요. 일반적으로 문제를 출제해 보신 분들은 알아요. 저희가 몇 문제냐면 60문제잖아요. 60문제를 출제하면요. 이 출제자는요. 이 60문제에 해당하는 답도요. 1번, 2번, 3번, 4번이요. 고르게 분배되길 원한다는 얘기예요. 즉 1번도 15개, 2, 3, 4번도 각각 15문제로 이렇게 답안도 분배되길 원해요. 이게 정확히 맞지는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이게 한 12개면은 뭐 2번은 한 16개 이런 식으로 나름대로 어느 정도 이거를 지키려고 노력을 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된다 보면은 결국 요거를 확보할 수 있는 문제가 가장 적게 나왔기 때문에 말 그대로 적게 나온 번호가 맞아서 합격할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더 크다는 얘기죠. 어차피 우리가 찍는다는 얘기는 무슨 싸움이에요? 확률 싸움이잖아요. 이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가장 적게 나온 것이 가장 맞을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그거에 착안해서 이게 나온 거니까 이것도 저희 나름대로로 다 분석을 해서 만든 거니까 찍으시려고 그러면은 아까 요 원칙을 가지고 찍으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되셨죠? 다음에는 이제 강의 특징인데요. 기존 강의의 패러다임을 깨다 굉장히 뭐예요? 나름대로 엄청난 이제 명제를 줬어요.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하는 거냐면요. 여러분께서 여태까지 많은 시험을 공부하셨을 때 거기서 하나의 어떤 식으로 공부를 했는가, 즉 공부 방법에서 이 패러다임을 깨달은 전반적인 명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저도요. 정말 많은 시험을 붙어보고 떨어보기도 했거든요. 심지어는 저희 나라에서 가장 어렵다는 그 시험도 저도 이제 공부를 하고 그랬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시험 공부를 하면서 이 공부 방법에 대한 공부도 무지 많이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우리나라를 통틀어서 보는 시험 문제에 대한 걸 공부하는 방법은요. 크게 제가 볼 때 한 3가지 정도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여러분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자고요. 자, 첫 번째로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런 방법 있지 않을까요?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고요.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적용해서 해결하는 방법. 이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자, 어떤 시험이 이 방법과 동일하게 맞아떨어질까요? 그렇죠. 모든 시험 공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원래 이렇게 해야 돼요. 맞죠? 이론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 그 이론을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도 여러분이 아시는 시험 중에 특히나 이 공부 방법이 적용되는 시험이 무슨 시험이 있을까요? 그래요. 공무원 시험이래요. 자, 공무원 시험은요, 저희 시험과 좀 달라요. 왜 그러냐면, 저희 시험은 문제 은행식이기 때문에 기출문제에서 또 다른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거잖아요. 똑같이. 아니면 유사하거나, 생소한 문제도 있지만. 하지만 공무원 시험 문제는요, 대부분이 신출 문제예요. 다 생소한 문제란 얘기예요. 새로 만들어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요, 그 시험은 내가 이론을 정말로
크고 넓고 정말 심오하게 공부를 한 다음에 문제를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시험 공부 방법에 대한 대표적인 건 이제 공무원 시험이래요. 그렇죠? 자, 그럼 두 번째로 어떤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요거를 약간 좀 변형시키면 좀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가 지금 준비하는, 그렇죠, 뭐 지게차 시험 또는 각종 뭐 기사나 기능사 시험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시간이 없어서인지 모르지만 먼저 뭘 공부해요? 문제를 먼저 공부하더라고요. 맞죠? 그러다가 문제 풀다가 모르는 부분이 있으면 어디로 가요? 앞에 이론 부분으로 넘어가죠. 그렇죠? 그리고 이론을 좀 공부하다가 다시 어디로 와요? 문제로 푸는 방식. 이 방식을 많이 쓰지 않으셨어요? 맞죠? 그렇죠?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지게차나 모든 각종 기능사 시험, 뭐 기사 시험 같은 거 전부 다 이런 방식이잖아요. 맞죠? 자, 그럼 이 두 가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솔직하게. 근데 제가 서두에는 몇 가지라고 했어요? 세 가지라고 했어요. 근데 한 가지가 좀 생각이 안 나요. 어떤 공부 방법이 있을까요? 자, 그럼 제가 약간 뭐 힌트를 한번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고등학교 3학년 시험 보고요. 뭐 수능 시험 보고 제일 먼저 따는 시험이에요. 어느 정도 먼저 짐작하신 분들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 그럼 제가 또 하나 힌트 드릴게요. 제 손 한번 보세요. 좀 기억났어요. 무슨 시험이요? 운전면허 시험이요. 운전면허 시험은 우리가 어떻게 공부했나요? 이렇게 공부하지 않으셨어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지 않으셨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좀 딴 지가 좀 오래됐는데 어떻게 했는지 볼게요. 제가 운전면허 시험 맨 처음에 공부할 때요. 어떻게 했냐. 시중에 나가서요. 운전면허책 하나 사요. 그렇죠? 그리고 집에 와서 어떻게 해요? 사인펜 가지고요. 뭐 해요? 답에다 막 동그라미 쳐요. 답만.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한 3일 정도 해요. 거실이나 뭐 책상이나 뭐 침대에 누워서도 달달달달 외워서 시험 보러 가요. 붙어요, 떨어져요? 붙잖아요. 참 웃겨요. 우리가 그 시험을 이론을 공부한 다음에 문제를 풀었나요? 아니죠. 문제 풀다가 모르는 거 생기면 이론 받다가 다시 문제 풀었냐? 안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그냥 오로지 답 체크해가지고 문제하고 답만 달달달달 외웠잖아요. 저희 때는요, 1종하고 2종이 있어가지고 1종은 80점 이상, 2종은 뭐 70점 이상 그랬어요. 제가 이제 1종 봤는데 제가 몇 점 맞고 붙은지 아세요? 88점 맞고 붙었어요. 어마어마한 점수를 가지고 붙었어요. 저 며칠 공부했냐면 3일 공부했는데요. 와, 이거 대단한 방법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방법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공부 방법이라면 이 세 가지밖에 없는 것 같은데요. 뭐 더 있나요? 뭐 더 플러스 시킬 수 있지만 제가 볼 땐 이 세 가지예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제가 여러분께 질문 한번 드려요. 뭐라고 드리냐면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뭐냐고 물어봐요. 뭐라고요? 효율적이라고 했어요. 효율적.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모르세요? 그럼 제가 효율적이라는 의미를 설명을 드릴게요. 자, 효율적이라면요. 첫 번째, 시간이 적게 들어가요. 당연한 얘기예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자, 지게차 시험. 여러분들 얼마를 생각하고 공부하시나요? 뭐 한 달, 두 달, 뭐 2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가 다를 거예요. 하지만 제가 같이 여러분과 이제 공부하잖아요. 제 강의 듣고. 그럼 저는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제 강의 듣고 공부하셔서요. 짧게는요. 3일, 길게는 7일, 즉 일주일 이내에 이 시험을 합격해야 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셔야 돼요? 빨리 기능 접수하셔서 뭐 봐야 돼요? 기능 시험 보셔가지고 지게차 자격증을 취득을 하셔야 되죠. 그렇죠? 이 7일 넘어가시면 안 돼요. 그리고요, 그 7일 안에 따려고 제가 서 있는 거고요. 저랑 같이 여러분이 공부하시는 거잖아요. 이것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와 이처럼 시간이 적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그다음 두 번째, 효율적이란 말 모두 적게 들어야 돼요. 그렇죠. 내가 드리는 노력도 적게 들어야 돼요. 이것도 당연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다 충족할 때 우리가 효율적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요, 1번, 2번, 3번 중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몇 번이에요? 몇 번이에요? 2번이에요? 3번이에요? 그렇죠. 2번이요. 문제와 답만 외워서 3, 4일 만에 합격을 하죠. 이거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근데 이게 가장 어떤 거예요? 효율적인 방법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준비하는 무슨 시험이요? 국가기술자격증인 지게차 시험은요.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셔야 돼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해요? 자, 첫 번째. 암기가 쉽다면요. 그냥 기출문제하고 답만 외웁니다. 됐어요? 그럼 두 번째. 암기가 어렵다면요. 이론을 이해한 후 외우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문장과 두 번째 문장에 공통점이 있죠. 뭐가 있어요? 둘 다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그렇죠? 첫 번째는 그냥 외우고요. 두 번째는요. 이론을 이해한 다음에 외우는 거예요. 최종 목적은 뭐예요? 외우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론을 이해한다는 얘기는 좀 더 암기를 쉽고 빠르게 하기 위해서 이해하는 거잖아요. 궁극적으로 이거는 뭐가 돼요? 수단이 되는 것이지 목적이 되는 게 아니죠. 최종적으로는 외우는 거라는 얘기죠. 되셨죠? 명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저의 뭐요? 교재도 지금 말씀드린 건 외우는 거에 적합하게 교재를 구성을 해놨어요. 자, 지게차 운전기능사 필기이론 기출 포함의 한 권 책이에요. 맞죠? 디자인이 어때요? 굉장히 심플하잖아요. 근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은요, 굉장히 알차게 구성을 해놨어요. 더욱 알차게. 출제 기준에 맞는 엄선된 이론과 최근 10년간의 기출문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해설해놨고요. 최종 요약집 90선이라는 것도 만들어놨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또 모의고사도 만들어놨어요. 여러분께서요, 이 단 한 권의 책과 제 강의를 함께 들어주신다면은 여러분 있잖아요. 이 지게차 시험 단 한 번에 합격하는 거 제가 확신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쫓아오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할 텐데요. 그 강의에 대해서 커리큘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시자고요. 첫 번째로 이제 이론 강의인데요. 이론 강의는 제가 한 4강 정도로 준비를 했어요. 이 이론 강의는 뭐냐면 전반적인 지게차 시험의 체계와 어떤 아웃라인을 잡는 그런 강의예요. 어떤 난해한 공식이라든가 어떤 심오한 이론들 이런 거 강의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쉽고 이해하기 편하게 여러분께 강의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특히나 공부 범위 한눈에 보기라고 해가지고요. 제가 마인드맵 형식으로 해서요. 지게차 시험의 전반적인 내용을 제가 도표에 만들어 놨어요. 도표화 시켜놨어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딱 가지고 여러분께서 딱 보시잖아요. 아, 지게차 시험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네. 지게차 시험에서는 여기에 좀 더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면 되네. 그래서 그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분을 암기시켜 드려요. 그걸 가지고 계시면은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여기가 이 파트에 해당하는구나. 좀 더 쉽고 빠르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만든 강의가 이론 강의예요. 제가 심지어요. 그림도 잘 못 그리는데 그림까지 그려가면서요. 여러분께 이해 위주로 많이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쫓아오시면 되는 강의예요. 자, 두 번째는요. 최종 마무리 요약집 90선이에요. 약 한 3강 정도 예상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지게차 시험에서 가장 비출된 90문제를 제가 엄선했어요. 뽑아서요. 간략한 이론과 함께 여러분께 이론과 문제를 맛보여드리는 그런 강의예요. 이것도 어렵진 않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문제 위주로 저희가 구성을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고 가셔야 되는, 즉 가져가야 되는 그런 문제 위주이기 때문에 이론과 문제를 나름대로 좀 맛보시라고 이걸 만들어 놓은 거니까는 부담 없이 이것도 들으셔도 충분한 강의예요. 되셨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최고 빈출 모의고사 이제 문제 풀이거든요. 이건 제가 한 6강으로 만들어 놨어요. 약 한 모의고사 3회분이거든요. 3회분이니까 저희가 60문제를 시험 치니까 180문제를 만들어 놓은 거죠. 가장 많이 출제된, 즉 3회 이상 출제된 문제들 중에서 제가 이제 재구성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실전 문제에 닥쳤을 때 내가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고 그 문제를 어떤 식으로 적용해서 해결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만들어 놓은 강의예요. 특히나 저희는 뭐와 뭐만을 암기하는 거예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잖아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스킬을 여기서 마음껏 알려드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제 강의의 가장 중요한 엑기스 강의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의를 제가 준비를 해놨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뭘 봐요? 이제 학습 전략. 우리 앞으로 그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겠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어떻게 합니까? 처음 공부할 때요. 문제 번호에다 뭘 해야 돼요? 표시를 해놓으셔야 돼요. 이 표시를 해놓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두 번 볼 때 좀 더 빠르게 공부하려고 이런 표시를 해놔야 돼요. 그러면 어떤 표시를 하냐면 문제마다요. 어떤 표시요? 이런 표시를 해놔야 돼요. 자, 이해해야 할 문제는 동그라미 표시를 해놔야 되고요. 문제 번호에다 표시를 해야 돼요. 두 번째, 암기할 문제는 세모 표시를 하고요. 포기할 문제는 X 표시를 해놔야 돼요. 이거를 이제 제가 다음 화면부터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 화면에 해당하는 그 문제, 또한 그 내용 있잖아요. 그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동그라미, 세모, X표를 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천천히 말씀을 드릴 테니까요. 잘 보시고 따라 하셔야 돼요. 자, 첫 번째, 무슨 문제예요? 이해할 문제예요. 동그라미 치는 거예요. 자, 한번 잘 읽어볼게요. 여러분 이걸 반드시 잘 알고 계셔야 돼요. 무작정 암기하는 것보다 하나의 이론을 이해하면 문제가 쉽게 암기되거나
여러 문제가 동시에 커버되어 암기에 훨씬 효율적인 문제예요. 핵심은 암기인데요. 무작정 이해하면 힘드니까 하나의 이론을 내면 문제가 쉽게 해결되거나 또 다른 문제까지 커버되는 문제, 무슨 문제? 이해할 문제예요. 대표적으로 어떤 원리적인 문제 있잖아요. 이런 문제가 여기에 해당돼요. 자, 예시를 한번 볼게요. 지문을. 이거 제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자, 출제 횟수가 4회나 돼 있어요. 자, 기관 과열의 주요 원인이 아닌 것을 고르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요게 이제 기관 과열 원인에서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걸 어떻게 외웁니까, 이거를?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예요? 아, 열 방출을 안 한다는 걸 기억하면 돼요. 즉, 과열, 열을 과하게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받았던 열을 내가 내보내지 않기 때문에 열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열받는데 내보내지 않으려니까 못 내보냈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막혔거나, 그렇죠? 고장이 났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다쳤을 때, 그렇죠? 다쳤을 때, 다친 채.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물이라는 거는 열을 식혀줘요, 안 식혀줘요? 식혀주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물은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많으면 열받아요, 적으면 열받아요. 그 적으면 열받잖아요. 그렇죠?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걸 이해를 했을 때 당연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거든요. 한번 보세요. 자, 코 막혔어요. 열받잖아요. 열 내보낼 데가 없잖아요. 당연히 이건 과열 원인이 되죠. 다음에 물때가 과다해요. 물때라는 것은 말 그대로 쉽게 얘기하면 어떤 찌꺼기잖아요. 그 과다하다는 얘기가 막힌 거잖아요. 다음에 냉각수가 부족해. 물이 부족하대요. 어떻게 열 식혀주질 못하잖아요. 그 다음에 엔진 오일량. 이 엔진 오일도 하나 얘기하면 물 같은 거거든요. 이제 기름이잖아요. 기름이 많은 거랑 적은 거랑 적었을 때 나름대로 뭐가 돼요? 실질적으로 과열되잖아요. 맞죠? 근데 여기는 뭐 돼요? 많대요. 다 과열돼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 답은 몇 번이에요? 4번. 이런 식으로 접근하셔야 돼요. 이 지문이 지금 이건 시험 문제라서 4개의 지문만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 지문들이 전부 다 뭐냐면 시험 문제와 관련된 지문이기 때문에 이건 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요 열방출을 기억하고 안 된다는 걸 기억하고 이 문제를 풀면은 되는 문제. 이게 바로 이해할 문제라는 얘기예요. 되셨죠? 자, 다음에요. 암기할 문제예요. 삼각형을 쳐요. 세모표를. 자, 이것도 제가 읽어볼 테니까 잘 보세요. 이해의 과정보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암기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인 문제. 한 개의 문제에 너무 집착하지 말자. 여러 번 읽다 보면 자연스럽게 암기해야 된다. 암기할 문제는 대표적으로 뭐냐면 수치에 관련된 거예요. 또는 저는 생각할 때 그래요. 정의. 어떤 거의 정의 자체도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은 한도 끝도 없잖아요. 그냥 그것도 계속 제가 이제 회복수를 굉장히 반복해 드리거든요. 보다 보면 자연스럽게 느껴지는 그런 어떤 정의 문제 같은 경우도 암기할 문제를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거 출제 횟수 6번이나 됐어요. 이제 법 문제거든요. 이제 도로주행 파트 문제인데 건설기계 등록을 말소한 때에는 등록번호를 며칠 이내 시도지사에게 반납해야 하는가? 와우. 뭐예요? 10일이냐, 15일이냐, 20일이냐 몰라요. 맞죠? 이건 뭐야? 단지 수치 외우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내가 암기해야지 이건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외웠어요? 이거는 저는 이제 외운 방법 알려드리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거 많이 만들어드려요. 뭐 앞 문자를 따서 만들어드린 거나 아니면 어떤 스토리를 만들거나 어떤 이미지를 회상시켜서 암기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는데 이거 같은 경우도 어떻게 암기해드리냐면 등록번호편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열반이 돼야 돼요. 열반. 저 부처님도 열반에 이른다고 그래요? 열반이 돼야 돼요. 즉 열흘 이내 반납해야 돼요. 근데 이런 식으로 외워야 돼요. 등록번호표는 어떻게 돼요? 내가 받으려면 어떻게 돼요? 반납해야 되려면 어떻게 돼요? 열반에 이르면 돼요. 그래서 답은 뭐죠? 10일. 이런 식으로 암기할 수밖에 없어요. 가장 수치에 관한 문제, 대표적인 암기할 문제에 해당됩니다. 됐죠? 다음에 마지막으로요. 포기할 문제예요. 엑스포 치는 거예요. 자, 제가 읽어볼게요. 비중이 높지 않으면서 공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거나 암기하기가 너무 까다로운 문제. 포기할 문제라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버린다. 됐죠?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출제 횟수가 2번 됐어요. 다음 회로에서 퓨즈에는 몇 A가 흐르냐. 이건 이제 암피어라고 그래요. 전류라고 그러는데 흐르는 거 물어봤어요. 아, 그림이 막 그냥 이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뭐 V 써있고 막 W 써있고 그리고 이게 퓨즈래요. 그리고 계산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답 보니까는 막 이런 공식도 외워야 돼요. 그렇죠? 풀고 싶으세요? 버리고 싶으세요? 대표적인 문제. 포기할 문제의 대표적인 문제가 무슨 문제예요? 그렇죠? 공식 문제. 너무 머리가 아프잖아요. 이런 건 어때요? 과감히 버리라는 얘기죠. X표 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는 몇 점 맞는 시험이에요? 60점 맞는 시험이죠. 6점이 몇 문제예요? 36문제. 거꾸로 얘기하면 맞으면 붙는 시험이잖아요. 결국 거꾸로 24문제도 틀려도 되는 시험이잖아요.
24문제나 틀려도 우리는 합격하는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굳이 가져가시는 분들 저는 어쩔 수 없어요. 하지만 공부하지 않고 편하게 나 같으면 어때요? 저 같으면 버린다는 얘기죠. 왜? 24개 틀려도 붙는 시험이니까. 되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구분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이해할 문제, 암기할 문제, 포기할 문제가 어떤 거냐를 제가 심도 있게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이 공부하실 때마다 동그라미, 세모, X 치시면 돼요. 됐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해도 공부할 때는요. 이해할 문제는 이론 정리와 함께 이해주로 문제가 정리되죠. 그러면서 궁극적으로 뭘 해요? 그렇죠. 암기하는 거죠. 이해할 문제도 결국 쉽고 빠르게 암기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됐죠? 다음에 암기할 문제는요. 눈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볍게 암기. 이 눈 카메라가 뭐냐면은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문제를 볼 때마다요. 제가 눈으로 그냥 팍팍 찍으면서 넘어가요. 굉장히 빨리 넘어갑니다. 제가 이거는 이제 수업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눈 카메라로 찍으면서 가볍게 암기하면 되고요. 자, 포기할 문제는 눈길도 보지 말고 패스하고요. 됐죠? 그럼 3회독 봐요. 3회독도 어떻게 돼요? 이해할 문제는 보다 쉽고 빠르게 이론과 문제가 정리되면서 당연히 뭐가 돼요? 최종적으로 이게 종착역이잖아요. 암기되죠. 그 다음에 암기할 문제는 이해독보다 좀 더 쉽게 어떻게 돼요? 또 눈 카메라 찍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돼요? 이해독보다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단축해져. 회독수를 굉장히 많이 늘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학습 전략을 삼아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강의가 끝났는데요. 최고 빈출 문제를 3회독을 한대요. 어차피 제 강의는 어떤 강의예요? 문제와 답만 암기하는 강의잖아요. 근데 최고 빈출 문제를 제가 3회독 한대요. 어떤 식으로 할까요? 한번 보시자고요. 이거는 저와 함께 본강에서 직접 한번 확인해 보시죠. 되셨어요? 자, 지금 이제 오리엔테이션 시간 굉장히 길었는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지루하셨어요? 재미있으셨어요? 지루하신 분도 계시고 또 재미있는 분도 계셔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은요. 일단 여러분의 꿈을 위해서. 여러분의 꿈이 뭐예요? 그렇죠. 우리 지게차 시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합격하는 게 꿈이잖아. 그때를 위해서 잠깐 좀 내려놓으시자고요. 그 합격을 위해서 제가요. 여러분께서 지게차 시험 합격할 수 있도록 제가 옆에서요. 정말 동행해 드릴 거고 같이 걸어갈 거고요. 그리고 제가 많은 걸 서포트해 드릴 거예요. 아셨죠? 그러니까 저만 믿고 쫓아오시면 충분하실 거예요. 그리고 절대 외롭지 않을 거니까요. 제가 여러분의 동반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요? 당신의 꿈을 이룰 때까지.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어디서 다시 만나면 돼요, 이제? 그렇죠. 이제 우리 기본 강의 속에서 다시 우리가 이제 만나면 될 겁니다. 됐죠? 자, 그러면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